네, 안녕하세요. 수학 GPT입니다. 오늘은 수학 GPT의 논리적인 물리 논술 2024학년도 경희대 의학학 계열 물리 논술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의학학 계열 논술은 수학 60점, 과학 4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오늘은 물리를 선택해서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수학 GPT는 수리 논술에 특화된 인공지능인데 어떻게 물리 논술을 풀 수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리도 넓게 보면 수학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인공지능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메디컬 학과에 가는데 도움을 보태고 싶은 게 수학 GPT의 진심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물리 논술 해설 영상을 찍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상어가 전기장을 이용하여 사냥하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 라는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상어가 먹잇감을 찾을 때는 이 먹잇감이 만든 전기장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먹잇감의 위치를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이 작은 1번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1번 문제는 임의의 전하량을 갖는 한 개 양전하가 어떤 정해진 직선 위 어딘가에 놓여 있습니다. 정해진 직선을 이거라고 하고, 어떤 양전하, 전하량은 Q라고 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요.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전기장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전기장 검출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양전하의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이때 양전하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장 검출기의 최소 개수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개수의 전기장 검출기를 배치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단 각 전기장 검출기는 다른 위치에 있고 양전하와 모든 전기장 검출기는 이 평면 위에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단은 이 1번 문제는 이 계산형 문제가 아니라 개념형 문제이기 때문에 직관을 잘 발휘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장 검출기를 하나 놔보도록 하죠. 일단 이 직선 밖에 어떤 임의의 점에 전기장 검출기 T1을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T1에서 검출된 전기장 이 원은 어떻게 되냐면, 이 원은 K 곱하기 R1의 제곱분의 Q, R1은 이 거리가 R1이라고 하겠습니다. T1과 이 양전하와 떨어진 거리를 R1이라고 하죠. 이 공식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제시문에서 다 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 이 원에서 검출된 전기장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양전하의 전하량을 Q라고 하고 이 T1과 양전하가 떨어진 거리를 R1이라고 하면은 이 전기장 검출기 T1에서 검출된 이 전기장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나 갖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죠. 우리는 지금 Q도 모르고 R1도 모릅니다. 그래서 D2를 전기장 검출기 다른 거 D2를 하나 추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D2에서 검출된 전기장은 이 길이를 R2라고 하면 K 곱하기 R2 제곱분의 Q겠죠. 그러면은 이제 두 식을 나눠보면은 K랑 Q가 날아가기 때문에 R1과 R2의 비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눠보시면은 E2분의 E1은 R1의 제곱분의 R2 제곱이니까 뭐 R1 대 R2의 B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루트 E2 대 루트 E1이겠구나.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E1이랑 E2가 같았다, 이 검출된 전기장의 크기가 같았다고 하면은 이 D1과 D2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양전하가 있게 되겠고, 왜냐면 R1 대 R2가 같다니까 뭐 이런 점 위에 양전하가 있다. 근데 지금 이게 정해진 직선이고, 애초에 정해진 직선에 양전하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D1과 D2로부터 알 수 있는 양전하가 놓일 수 있는 직선이 이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두 직선의 교점으로 일단 이때는 정해질 거고, 두 번째 케이스로 E1과 E2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D1과 D2의 루트 E2 대 루트 E1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나는 원 위에 양전하가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뭐 아무렇게나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은 두 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뭐 점 A, B라고 하면은 둘 중에 어떤 게 될지 두 개 갖고는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를 더 놓으면 된다. 점이 A, B가 생기고, 그래서 따라서 직선 위에 양전하의 위치를 찾으려면은 전기장 검출기 3개가 필요하다. 3개를 놓으면은 이제 A인지 B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써보면은 직선 밖에 임의의 두 점 D1, D2에 전기장 검출기를 놓으면 각 점에서 검출된 전기장 E1과 E2는 각각 E1은 K 곱하기 R1 제곱분의 Q였고 E2는 K 곱하기 R2 제곱분의 Q였죠. 이다. 근데 단 Q는 양전하의 전하량이었고 R1은 D1과 양전하와의 거리, 그리고 R2는 D2와 양전하와의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R1과 R2의 비율을 알 수가 있었다. R1 대 R2는 루트 E2 대 루트 E1이다. 그래서 똑같이 써주시면은 첫 번째 케이스로 E1과 E2가 같으면은 D1과 D2의 수직 이등분선
과 원래 직선의 교점으로 양전하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고 두 번째 케이스로 이 원과 이 투가 다르다면은 점 D1과 D2의 루트 E2 대 루트 E1 내분점 외분점을 지나는 원과 원래 직선의 교점인 두 개가 나올 텐데 점 A 또는 점 B에 양전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전기장 검출기 두 개 갖고는 확실하지 않고, 따라서 A, B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와 B의 수직 이등분선을 제외한 곳에 전기장 검출기 D3를 놓으면 이제 양전하의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3개가 필요하다가 답입니다. 다음에 작은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임의의 전하량을 한 개 양전하가 평면 위 어딘가에 놓여 있다. 1번은 정해진 직선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평면 위 어딘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때도 똑같이 이 양전하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장 검출기의 최소 개수를 구하고 또 그 최소 개수의 전기장 검출기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도 전기장 검출기는 다른 위치에 있고 양전하와 모든 전기장 검출기는 같은 평면 위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번의 답이 3개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평면일 때는 4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 사실상 답을 알고 푸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답은 4개인데 일단 그림을 또 그려보면은 여기가 1번이었고 2번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1번에서 했었듯이 전기장 검출기를 D1, D2 두 개를 놓으면은 원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또는 원이 나오는데 그냥 수직 이등분선인 케이스 무시하고 원인 경우 일단 생각해 보면은 이 원을 O12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또 구분하기 위해서 D3를 하나 더 놓아야겠죠. 그럼 D3를 놓으면은 이제 D1이랑 D3랑 생기는 원이 또 생기겠죠. 이 원을 O13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O12고, 그러면 이제 이 O12와 O13가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두 점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A랑 B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D4를 어딘가 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4개가 답인데, 그러면 질문이 일단 나오겠죠. D2랑 D3랑도 원이 나오지 않느냐, 그걸로 A, B를 구별하면 안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D2랑 D3랑 생기는 O23가 O13랑 다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 갖고는 완벽하지 않고요. 4개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또 써보면은 일단 두 개를 놔보자. 평면 위에 임의의 점 D1과 D2에 전기장 검출기를 놓으면 1번의 풀이처럼 D1, D2의 수직 이등분 선이거나 또는 D1, D2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나는 1, 5, 1, 2 위에서 양전하를 찾을 수 있다. 이제 또 다른 점에서 평면 위에 어떤 임의의 점 D3에서 전기장 검출기를 놓으면은 D1, D3의 수직 이등분선 또는 D1과 D3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나는 점에서 원에서 5, 1, 3 위에서 양전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 또는 직선과 원 또는 직선의 교점은 최대 2개이므로 이제 두 교점을 두 교점 중에 어떤 점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두 교점의 수직 이등분선을 제외한 위치에 전기장 검출기 D4를 놓으면 된다. 놓으면 양전하의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4개가 필요하다가 답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GPT입니다. 오늘은 수학 GPT의 논리적인 물리 논술 2024학년도 경희대 의학학 계열 물리 논술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위에 놓인 두 물체 A, B가 A는 원점 O에서 출발하고 물체 B는 Q에서 출발해서 서로를 향해서 각기 다른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점 P에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충돌 후에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물체 B에는 진동수 F의 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장착한다고 하고 이 원점 O에는 마이크를 설치해가지고 스피커가 내는 소리의 진동수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 마찰 이런 건 무시하고 소리의 속력은 V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물체 A, B의 질량이 M으로 서로 같다고 하자. 이때 물체 A의 처음 속력을 V0라 할 때 A는 원점 O에서 출발하여 점 P에서 B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원점 O로 되돌아온다. 이때 A가 원점 O에서 점 P로 이동하며 걸리는 시간이 점 P에서 원점 O로 되돌아오며 걸리는 시간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A가 원점 O를 출발하여 점 P에 도달한 후 다시 원점 O로 되돌아오는 동안 마이크에 측정되는 소리의 진동수를 주어진 변수를 이용하여 모두 나타내고 그 근거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 1번 문제는 충돌 전후의 운동량 보존을 물어보는 문제고 도플러 효과는 그냥 이 제시문의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을 써보면은 1번 저는 이 오른쪽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을 양의 속도로 하면은 양의 속도로 잡으면은 이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충돌 후에 그 물체는 마이너스 V0의 속력으로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의 조건은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A가 원점 O에서 점 P로 이동하며 걸리는 시간이 점 P에서 원점 O로 오며 걸리는 시간과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충돌 전에 A의 속력이랑 충돌 후에 물체의 속력은 같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외력의 합이 0이기 때문에 계속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충돌 전에 B의 속도를 VB라고 하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처음에 mv0 더하기 mvb는 충돌 후에 물체 질량은 2m이고 속도는 마이너스 v0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vb는 마이너스 3v0가 됩니다. 제가 오른쪽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두었기 때문에 vb가 마이너스 3v0라는 말은 이 왼쪽 방향으로 3v0의 속력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마이크에 측정되는 소리의 진동수를 이제 도플러 효과로 쓰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겠죠. A가 원점 O에서 출발하여 P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P에서 다시 원점 O로 되돌아오는 동안 소리의 진동수가 다를 텐데, 각각을 구해보면은 A가 처음에는 원점을 출발하여 점 P에 도달하는 동안 스피커는 3v0의 속력으로 마이크에 가까워집니다.
이때 마이크에 측정되는 소리의 진동수는 V-3V0 분의 V 곱하기 F가 됩니다. 이것은 이 제시문 바에 있는 공식에 숫자를 그대로 대입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점 P에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동안에 스피커는 V0의 속력으로 마이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때 마이크에 측정되는 소리의 진동수는 V-V0 분의 V 곱하기 F가 됩니다. 이렇게 1번을 풀어봤고,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는 1번 문제와 다르게 물체 A의 질량을 EM이라고 놓았습니다. 물체 B의 질량은 1번과 같이 M이라고 할 때 충돌 전 A, B의 운동 에너지가 문제 1에서 충돌 전 A, B의 운동 에너지와 각각 같다고 합니다. 이때 A가 원점 O를 출발하여 점 P에 도달한 후에 다시 원점 O로 되돌아오는 동안 마이크에 측정되는 소리의 진동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2번도 1번이랑 거의 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각각 같다라는 조건에서 이제 충돌 전에 A의 속력을 구해보면은 이제 2번 조건에서 충돌 전에 A의 속력을 VA라고 하면은 그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는 조건에 의해서 1번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고 2번에서는 2분의 1에 2m 곱하기 VA의 제곱이니까 VA는 루트 2분의 V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충돌 전 B의 속력은 질량이 둘 다 m이었으니까 1번과 같은 3V0가 됩니다. 왜냐면 뭐 질량이 m으로 동일했죠. 오, 속력도 동일하다. 그럼 이제 충돌 후에 물체의 속도를 VC라고 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EM 곱하기 루트 2분의 V0 더하기 M 곱하기 마이너스 3V0는 3M 곱하기 VC가 돼서 VC는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V0가 됩니다. 지금 이 괄호 안에가 양수니까 VC가 충돌 이후에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마이크 방향으로. 그래서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속력을 다 구했으니까 이제 소리의 진동수를 또 마찬가지로 구해보면은 충돌 전까지
스피커는 3V0의 속력으로 마이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때 마이크에 측정되는 소리의 진동수는 V-3V0분의 V 곱하기 F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돌 후에 스피커는 1-3분의 루트 2 곱하기 V0의 속력으로 마이크에 가까워지므로 이때 마이크에 측정되는 소리의 진동수는 V-1-3분의 루트 2 V0 분의 V 곱하기 F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